근데 판크레시스트 리전은 옛날하고 뭐 크게 변한 게 별로 없네. 옛날에 지금. 진단율이 좀 더 높아진다는 근데 그 외에는 새로운 뭐 병리학적이나 뭐 이런 거 예. 나온 거는 없는 거. 오늘 증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증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최장 강성 종양에 대한 증례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앞에 나온 내용도 있고 해서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60세 환자입니다. 이제 이걸 최장 강성 종양을 보실 때는 남녀인지 나이가 어떤지 위치가 어딘지 그다음에 싱글이냐 멀티플이냐 그다음에 각각의 시스트가 마진이 스무스한지 레볼루션이 있는지 바스큘라가 어떤지 피덕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60세 여자 환자이고 증상이 없이 바디에 생겼던 1.1cm짜리 시스트 유니로큘라 시스트 경우고 이 환자는 CA19가 증상이었고요. 보십시오. 바디 쪽에 아주 라운드한 바지니 스무스한 안쪽에 뭐 MR상에서도 septation이라든가 뮤럴 노드링이라든가 이넨싱 월 자체도 없고 월 띠그림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유니로큘라한 시스트가 인시덴탈하게 발견되었던 60세 여자 환자입니다. 물론 이 환자의 경우에 나이가 한 40, 50대였다면 MCN을 생각할 수도 있고 MCN을 아마 생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예전에는 MCN이 이 환자는 아직 진단이 뭔지 모릅니다. EUS FDA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메인 피덕터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없습니다. 이 부위 같은데 없기 때문에 이건 메인 피덕터 커뮤니케이션이 센시티비티가 아까 91에서 100% 정도 된다고 했지만 이게 각도 자체가 예각이 되고 하면 아주 좁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브리틱 타입 IPM일 수도 있고요. 올리고시스틱, 유니로큘란 SCN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MCN보다는 여자 60세이고 메인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SCN 생각할 수도 있고 또 MCN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이제 뭐 3차 병원 보내도 더 할 거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EU에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추적 검사하는 건데 제 환자 저는 이제 보내진 않았고 아는 지인이어서 6개월째 MRI 찍고 처음에는 6개월 때 다시 MRI 또 찍었습니다.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고 또 그냥 판독도 룰라 SCN, MCN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인포메이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이거 보면 요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통합해서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이 이제 IPMN에 대한 IP 국가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하이 리스크 그룹 메인 덕트가 5mm 이상이고 시스트가 3cm가 넘고 이런 뭐 갑자기 업스트림 덕트가 체인지가 아트로피가 있거나 덕트가 이제 갑자기 좁아진다 이런 게 없다면 그 다음은 사이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IPM이냐 MCN이냐 SCN 다 통합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이런 게 없다면 일단 사이즈를 가지고 1cm 넘어가면 2년 뒤에 MRI 찍고 이 환자처럼 1, 2cm 같으면 보통 1년 이내에 MRI를 찍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또 USL 변형하기도 하고 MRI 찍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 그룹에 속하잖아요. 그럼 MRI를 1년째 찍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불안해서 6개월째 한번 찍었던 거고 아마도 뭐 추적 검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아무리 작은 시스터라도 이것이 앞으로 어떤 서베일런스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췌장에 나중에 있을 때 무작정 환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큰 병원에 갔다 와도 사실 별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제 이번 케이스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너무 안심시키지 마시되 환자한테 너무 또 겁먹지 않도록 적당히 리어슈런스 하고 그다음 이런 MRCP를 찍어서 이런 어떤 요 가이드라인에 맞게 환자 팔로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73세 여자가 있고 무증상이고 헤드 2.5cm 시스트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강의에서 나왔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 튜블라운 모양도 있고 라운드한 모양도 있고 플레모피가 타입이 혼실 플라스 쪽에 있고 제일 큰 쪽이 한 2.5cm 정도 되는 거고 3cm가 넘지 않습니다.
MRCP에서도 헤드 쪽에 이렇게 메인 피덕트와 연결된 덕트가 늘어난 형태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면 전형적인 IPM인 브랜치 덕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 무증상이고 사이즈가 3cm 넘지 않고 우리 후쿠오카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도 없고 워리선 퓨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2-3cm 사이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EUS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S는 해서 거기에 어떤 뮤랄 노드가 있거나 대피하게 필요하면 사이토지를 해서 디스플레이팅 체인지가 없다면 1년마다 추적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고요. 이 환자는 IPMN 생각됐습니다. 53세 여자아이인데 멀티플 시스트 비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2cm거든요. 53세 여자입니다. 나이가 조금 젊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토막이 보이고 스토막 뒤쪽에 펜크라스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바디 쪽에 뭔가 시스템가 보이시죠?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초음파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헤드 쪽으로 오면 훨씬 더 큰 시스템가 보입니다. 사이즈가 여기 보시면 뭔가 저는 처음에 이게 뮤랄 노드로 생각했거든요.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뮤랄 노드처럼 보입니다. 3시 방향인 거죠? 아, 예, 3시 방향. 메인 피덕트는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 주변하고 겹쳐서 그런지 아니면 뮤랄 노들이 있는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흑인 한 2cm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멀티플하게 있고 나이는 좀 53세 잘 맞지 않지만 일단은 IPMN 가능성이 좀 많은 것입니다. 이 환자 보면 멀티플하게 있고 초음파에서는 뭐 바디 쪽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MR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많고 메인 피드도 연결성이 있고 헤드 쪽에도 크게 보이고 메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진단은 IPMN 가능성이 많지만 위에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2cm 여기 세 번째로 생각하면 이제 지금 하든지 아니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EUS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환자는 보냈는데 그 다음 제가 컨택이 안 돼서 잘 현재 상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EUS를 하고 3차 병원을 보냈거든요. EUS를 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EUS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초파에서 노들 자체가 확실하게 이게 뮤랄 노들이 맞는지 뮤랄 노들이 맞는지 보고 안쪽에 다른 어떤 바스큘라리티도 보고 필요하면 FNA나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치수 다이노시스 하는 거죠. 플루이드 애널리시스를 하고 이제 사실 FNA를 해서 뭐 CA라든가 뭐 아미노아진을 보지만 CA는 악성 양성 감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흔히 말 CRMS CA하고 달라서 이것은 뮤시너스냐 난 뮤시너스냐 감별하는 기준이 되는 CA고 뮤시너스 tumor하면 결국 사이톨로지를 해가지고 머리에 셀이 있다든가 뭐 이런 티슈 다이노시스를 하는 게 주 목적 같고 요새는 또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EUS 같은 거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뮤랄 노들이 맞다면 사실 뭐 이게 뮤랄 노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뮤신 프로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거의 MR에 비슷하게 EUS가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이 환자는 EUS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것이 뮤랄 노들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EUS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EUS하고 MRI를 1년에 한 번 정도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젊은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라이프 서비언스를 해야 되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자 62세 2세 환자이고 보시면 앞서 나왔던 케이스인데 여기는 초음파에서도 메인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리얼타임으로 보시게 되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 쪽에 한 1cm 정도 안 됩니다. 안 되는 라운드한 컨피규레이션을 가지는 안쪽에 다른 셉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62세 여자이고 피드급 컨피규레이션이 있는 유니로플 아시스트 경우에는 물론 이분은 그 전에 2년 전에는 RPM에 진단되었던 케이스인데 추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 경우는 와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환자는 1cm 이내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면 CT, MR을 6개월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없다면 2년마다 MR을 찍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앞선 여러 가지 페이퍼에 보면 최근에 이런 경우에 사실 MR을 계속 2년마다 찍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디베이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추적 검사를 해봐도 대부분 다 캔서 체인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할 때 특히 IPM의 경우에는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를 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전에 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드 디펙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IPM의 경우에는 이 전체 헤드부터 테일까지 모든 사이드 브랜치의 덕탈 앱필름 자체에 디스플라지아의 위험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는 반드시 이쪽부터 테일까지 충분히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초음파를 가지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MR의 CT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이 쌤 좀 너무 잘 보여서 그런데 네. 뎁스만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뎁스만 좀 줄여서 뎁스만 줄이는 이 하모닉 이미지를 같이 사용. 그게 굉장히 줄여졌습니다. 환자가 좀 마른 체형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 환자만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IPM이 제일 흔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1세 남자이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헤드 쪽에 넥 앞쪽이거든요. 넥 쪽에 여기 보면 뭔가 시스템 리전 보이시나요? 메인 피드와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라운드하지는 않고 뭔가 핑거 라이크, 클럽 핑거 라이크, 뭐 길쭉길쭉한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롱지튜드널 스캔인데 여기 보면 넥 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길쭉하게. IPM은 대부분 이렇게 보여요. 길쭉한 모양, 핑거 라이크 프로젝션, 클럽 핑거 어페어런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이제 멀티플하게 있다면 훨씬 더 페이 방송이 있고 60, 70세의 남녀에서 보면 이렇게 또 페이 방송이 있고 MR을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보이고 하면 이 환자는 그냥 1cm에서 2cm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베일런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거의 마지막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여자 46세 환자입니다. 169 페인으로 이 환자는 증상이 있었고 이 환자는 제 병원에 처음 진단한 것이 된 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이 됐고 제 병원 어떻게 다른 문제 때문에 왔다가 제가 보게 됐는데 MCN을 제가 처음 봤던 케이스여서 이런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티피컬한 MCN 환자거든요. 여자 46세이고 여기 보시면 SMV가 헤드 있고 바디 쪽에 바디 TL 쪽으로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커서 하나 화면에 닿기 쉽지 않은데 일단 위치는 바디 TL 쪽이고 마진 자체는 되게 스무스하고 이쪽에 보면 셉테이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에 에코가 좀 있어 보이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쪽에 뭐 약간 헤모리지가 있거나 아마 이 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일 쪽 트랜스스플래닉 뷰를 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피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매스가 보이고 있고 확실한 셉테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쪽에 칼시페이션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뭐 서울대병원에 수술을 결국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했던 환자인데
사이모마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굉장히 젊은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CT 지금 한 10cm 정도 시스템이 됐습니다. 80cm 정도 되었습니다. CT가 오히려 섹테이션이 섹테이션이 잘 안 보인다. 근데 지금 저한테 한 번씩 오는 분인데 굉장히 리커버리 돼서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케이스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자 54세 환자이고 이분은 에피가스피인으로 진단됐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 제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 병원에 오기 전 이때 진단된 2년 전에도 초음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헤드 쪽에 좀 같은 위치에 파라디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9mm 정도 모양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2년 만에 왔었는데 같은 부위를 보니까 사이즈를 재보면 조금 커졌습니다. 1.2cm 사이즈가 일단 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헤드 쪽에 생기고 유닛 높은 라인이고 일단 IPMN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월 자체가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좀 두꺼워져 있고 마진쪽 칼시피케이션도 조금씩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그죠? 그다음 여기 이제 고주파로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고주파에서 보면 이쪽에 9시 방향에 뮤랄 모듈이 계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동영상에 보시면 잘 안 보여서 제가 정지 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이 부위가 약간 섹테이션도 좀 있고 이 부위를 보시면 뮤랄 모듈로 보여서 이거는 영대병원 의뢰를 해서 거기서 EUS를 했는데 캔슬을 받았습니다. 사이즈 1cm, 1.2cm 정도인데 1.2cm고 헤드에 또 약간 월 디크닝이 들어간다 있고 또 이제 사진 넣는데 MR에서 인행 뮤랄 노들이 여기 아마 뮤랄 노드로 발견됐습니다. 5mm 이내, 크기는 5mm 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IPMN으로 의심된다면 이 워리선 피처에 속하잖아요. 워리선 피처에 속하기 때문에 EUS를 했고 FN을 해서 캔서셀이 나와서 수술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아까 제가 2cm 이내의 유니도큘라 시스트 경우에는 이제 캔서의 인스턴스가 9.2년이 지나도 0.09%밖에 되지 않죠. 보고도 있지만 사실 이처럼 이제 시리얼 팔로우를 했을 때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뮤랄 노들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사이즈가 1.1cm 조금 넘더라도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로지가 MCN입니까? 무슨 IPMN에서 말링을 지금 IPMN에서 우리 말입니까? 처리가 있어요. IPMN에 끝까지 제가 잘 이분이 그 다음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제가 지금 묻지를 못했고 보호자가 저한테 오는데 그 다음에 제가 검사 결과를 물어보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칼시피케이션도 동반돼 있거든요. 맞은 쪽이요. 위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위치가 만약에 이 바디 쪽 같으면 MCN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저 오른쪽 아래쪽 보면 언더라인은 IPMN이고 IPMN에서 예, 저도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IPMN 힘듭니다. 가능성이 더 많고 위치가 일단 헤드이고 하니까 그죠? IPMN에서 생긴 캔서. 캔서 일반적으로 덕탈자들은 걸치노마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예, 어려우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솔리드 컴포넌트가 너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리슨 피처하고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보면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워리슨 피처 2017년도 리바이스드 유보각 컨센서스를 보면 이 시스트 사이즈가 3cm가 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다가 반드시 EUS를 바로 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IPMN 의심되더라도 크기가 3cm가 넘거나 이 환자처럼 시스트 월 자체가 약간 두꺼워져 있거나 CT에서 이넨스가 된다든가 초음파에서 두꺼워진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메인 피덕트가 5에서 9 정도 된다든가 뮤랄 노들이 이넨스가 되는데 5mm 이내이면 이거나 또 환자처럼 2년째 그때 지금 5mm까지는 아닌데 한 4mm 정도 커졌더라고요. 3.5mm, 4mm 정도 커졌는데 요즘 2년 동안 시리얼 팔로우 했을 때 사이즈 변화가 있거나 CA19-9가 높아져 있는 경우는 반드시 EUS를 보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6번째 케이스에는 그 MCN에 CT에서는
그 septum이 잘 안 보였죠. 쪽에서는. septum은 사실 septum이 CT보다 그 초음파가 더 나아요. 훨씬 낫죠. 그렇죠. 초음파가 훨씬 좋아. MCN 우리 내가 경험했는데도 septum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오히려 초음파가 여기 약간 좀 여기 좀 의심되는 거. 야, 그렇죠. 예. 약간인데. 초음파가 훨씬 좋아. 네, 최정 낭성 병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아유, 주셨고 좋은 정리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